안녕하세요. 김정민쌤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중국이 서해바다의 산둥반도 연안에 해상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대형 방송국들도 중국은 건들지 않겠다는 건지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입만 다물고 있습니다. 도대체 PD수첩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건 안 알고 싶나요? 당장 중국이 건설 중인 해상원전은 바로 내년 2021년부터 첫 가동에 들어가며 2030년까지는 20기를 완공에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여론 형성과 대책 마련을 고사하고 가뜩이나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이라고 중국의 주장을 옹호해오다 이제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문제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뒤집어질까 노심초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으며 그러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언론들은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없으니 작은 힘이나마 저희 김정민쌤 이야기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널리 알려주시고 반드시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국이 서해 산둥반도 연안에 건설한다는 그 해상원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원전은 크기가 매우 작은 소형 원자로를 바지선과 같은 선박에 장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선박의 추진력으로도 사용하고 지상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형 원자로는 해상원전뿐만 아니라 쇄빙선,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많은 해상 운송수단에서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2019년 아카데믹이라는 해상원전을 세계 최초로 건설하여 알래스카와 가까운 극동지방의 페벡이라는 지역으로 해상원전을 보내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상원전 기술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지의 극동지방에 해상원전을 설치한 러시아와는 다르게 주변국들이 밀집한 지역에 자신들이 원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중국이란 나라의 이기심과 만일에 있을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해상에 원전을 설립한다는 옹색한 명분과는 다르게 바다라는 상황이 오히려 육지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변수,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원전 기술 자체의 위험성에 더하여 중국이란 나라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논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원전 사고 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웃인 우리나라가 피해를 완전히 뒤집어 쓸 수 있는 자신들의 동해안 지역에만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4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2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젠 아예 서해상에다가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당장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2030년까지 20곳의 해상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이 자신들 자체의 기술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원전 발전소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며 이 원전들이 밀집해 있는 중국의 동부지역은 세계 지형도를 볼 때 대표적인 지진대가 지나는 지진 발생 지역이며 지난해 장수성 화학공장을 비롯해 인근 화학공장에서 거의 매년 터지고 있는 대형 폭발 사고와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리력 부재 역시 원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도 기준으로 바람은 편서풍의 영향을, 그리고 해류는 쿠르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중국의 동부 해안가에 밀집된 원전들이든 이번에 건설하는 서해상의 해상원전이든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껏 미세먼지, 사스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등으로 주변국 및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상원전 사고 시 중국이 우리에게 입힐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순수히 보상을 해줄까요? 한마디로 배 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바다 위에 짓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에서는 거리가 멀고 한국 수도권과 가까운 해상에 띄우게 되는데, 만약 배 위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한국 쪽으로 배를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조차도 한국이 위험하다고 할 정도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빨리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운 목소리들조차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중국 해상원전의 안정성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핵 전문가 조 하버 캠프는 해상원전을 핵 타이타닉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중국이 건설하는 해상원전,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핵정책 전문가인 마크 힙스는 역사적으로 약한 산업 안전 문화와 원전 사업 성장으로 약화된 원전 규제 능력으로 인해서 중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해 인근에서 중국의 해상원전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악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법 중에 원자력 사고의 민사 보상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국제법은 원자력 사고의 발생 시 주변국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시 원전 운영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이러한 해당 국제법에 전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껏 주변 국가들에 행해온 안하무인의 태도를 볼 때 해상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이웃한 나라들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횡포에 우리 국민들의 속상함과 걱정이 태사일진데, 국민들을 더욱 속상하고 황당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난 영화 한 편 보고서 결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탈원전 정책과 함께 내부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인 것이니 정말 땅을 치고 한탄을 노리신 것입니다. 바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이 보이는 야심과 대조되는 한국 원자력의 자발적 경쟁력 상실, 그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주최하는 회의에서 중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발전소보다 소형 원전과 같이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선호한 편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중국은 우리 서해의 해상원전을 통해서 해상 플랫폼에 자신들의 소형 원전 구현이 가능함을 어필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으로 소형 원전 수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도 기사로 언급되었듯 중국은 원자력 기술이 최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도의 기술 다양화를 이루고 중국은 소형 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원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 원전의 기술과 안정적인 운영성을 세계 최고라고 표기하였고, 기술력 1위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스마트라는 차세대 소형 원전을 개발해 왔습니다. 스마트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소형 원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시도하며 한국의 유망한 사업인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의 경우 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한 해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탈원전을 정책 방향으로 잡은 현 정부는 올해 그 예산의 10분의 1인 250억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죠.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푼돈 퍼져가며 지지율 현혹하는 데 혈세를 다 쓰고 있으니 정작 써야 할 국가 미래 운명에 사활이 걸린 이런 곳은 세원이 모자랄 수밖에요. 전문가들은 올해 책정된 예산은 그저 기본 개념 설계만 그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 주도한 유망한 기술의 경쟁력을 스스로 고사시킨 반면 중국은 우리 앞바다인 서해안에 건설한 해상원전을 통해서 세계 원자력 시장의 재패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조되는 대한민국의 탈원전,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물론 중국이 원자력을 강화한다고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원자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세계 3대 원전 사고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도 사고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탈원전 정책을 접고 본격적으로 원전 사업에 재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1년 세계 최초로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던 독일이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전기요금 폭등 등의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으로 탈원전 정책을 무기한 보류하게 되었고, 2016년 차잉원 총통의 공약과 함께 시작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는 전력난을 겪다 2017년 8월 전국의 3분의 2가 암흑으로 변해버린 타이완 대정전 사태를 겪고 나서야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법조항을 폐기하는 결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석유 등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조차도 계속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지어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형세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본다면 우리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정의로움과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국민들의 걱정을 부추겨 탈원전이라는 정책쇼를 시도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궤변으로 밀고 나가는 그 지지자들, 그렇게 정의롭고 이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어야지 정치적 지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저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무리 무개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미래를 보며 묵묵히 갈 수도 있어야 하고, 지금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퇴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탈원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며, 우리의 인류애를 위한 이 길을 신께서는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특히라도 정의감이 투철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생각처럼 그렇게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나라가 자신들이 속국이었다고 말한 시진핑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수많은 침략을 통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린 중국의 못된 심보를 몸소 체험해왔던 나라입니다. 경제면이든 국방면이든 조금이라도 한국이 나약해진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 과연 가만두고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외세의 수많은 침략을 목숨으로 막아낸 조상님들의 원성이 듣기지도 않습니까?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보충해보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과 들을 깎아가며 늘려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 그 태양광의 패널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 축전시설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들이 중국산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중국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모두 없애고 탈원전한다고 해서 방사능 관련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우리나라도 다 없애고 중국도 다 없앤다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생긴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전혀 제거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롯이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산속에 사는 자연인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계신지, 또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중국의 원전은 안전하다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1위의 한국 원전 기술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행성 충돌이라든가 역사상 전례 없었던 규모의 대규모 지진까지 상상해가며 위험하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중국의 원전은 안전해서 상관없다라는 개소리를 쳐짓기진 않으시겠죠. 원전 사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고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겁납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더 늦기 전에 고심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